한체대 카르텔의 대표주자였던 방수현과 박주봉의 무려 28년간 이어져온 악연이 최근 안세영 사태로 다시금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당시 박주봉이 방수현에게 베푼 은혜가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며 박주봉이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안세영이 국가대표팀의 부조리를 폭로하면서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실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히면 박주봉과 방수현의 28년 동안 이어져온 악연은 업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주봉이 국내 배드민턴계에서 퇴출당해 동남아를 전전하며 야인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한체대 카르텔과의 분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악연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심은정, 방수현, 그리고 박주봉이라는 세 인물이 보여준 구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교체 시기마다 불거지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박주봉 감독입니다. 박주봉 감독 소환 논란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찬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어를 찾는데 이는 가을에 한 번쯤 먹어줘야 하는 국민 생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교체 시기만 되면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박주봉인데 왜 박주봉 감독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하지 않을까요? 혹은 못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갑니다. 그만큼 박주봉 감독이 선수로서도 지도자로서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배드민턴 강국들인 동남아나 유럽에서 그의 지명도가 어느 정도이길래 해외에서 그렇게까지 박주봉을 추앙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하자면 세계가 바라보는 배드민턴의 박주봉은 우리 국민들이 축구의 메시나 육상의 우사인 볼트를 바라보는 시각과 같다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처럼 자기 나라 선수들에게 일방적이고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박주봉은 이대영과의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며 또 한 번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코치와 부모님들조차 안상호를 상대로는 승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포기했던 경기였지만 박주봉은 위기 때마다 고등학생답지 않은 뛰어난 테크닉과 승부 근성을 발휘해 골리앗 안상호를 격파했습니다. 이 경기는 완벽한 두뇌 플레이의 승리로 평가되었으며 당시 배드민턴인들은 이를 두고 개가라고 칭했습니다. 박주봉은 이후 준결승에서 고교 랭킹 3위 서성민, 결승에서는 김창국 등 쟁쟁한 선배들을 차례로 물리치며 고등학교 진학 후 첫 전국 대회 우승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박주봉은 곧바로 태극마크를 달고 처음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박주봉의 첫 국제 무대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열렸던 한일 고교 선발 교환 경기였습니다. 5명씩 출전하는 단체전에 박주봉은 한국 고교 랭킹 1위로 출전하게 되었고 대회 규정상 랭킹 1위와 랭킹 1위가 맞붙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 배드민턴 관계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친선 경기라지만 한국 선수단이 너무나 승리에 집착하여 고등학교 1학년 풋내기 선수를 랭킹 2위로 속여 일본 랭킹 2위와 대결시키고 그 경기를 포기하게 만들며 나머지 4경기를 독식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이러한 성급한 판단은 풋내기 박주봉의 신들린 플레이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본 랭킹 1위 선수와 맞붙어 깨끗한 승리를 거둔 박주봉은 일본 배드민턴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본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는 어린 박주봉의 현란한 두뇌 플레이를 보면서 저런 어린 선수가 이 정도의 두뇌 플레이를 구사한다면 앞으로 일본 배드민턴이 한국을 꺾기 힘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박주봉은 이후로도 그의 우승 행진을 이어갔으며 그가 보여준 승리는 그 전까지 우리가 보아온 수많은 스타들의 승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커리어 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으며
동남아와 유럽에서 그의 인기는 국내 팬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덴마크 오픈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역대 최연소 국제대회 우승 기록을 세웠는데 이 기록은 이후 이용대가 깨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한 박주봉은 이후로도 무적의 선수로 군림하며 국내와 국제 무대를 가리지 않고 활약했습니다. 박주봉은 전 세계 복식 무대를 압도하며 남자 복식에서는 주로 김문수와 혼합 복식에서는 처음에 유상열, 나중에는 정명희와 짝을 이루며 각종 투어 대회를 섭렵했습니다. 그 결과 총 72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1991년 기네스북의 배드민턴 최다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5번 우승, 아시안게임에서 3번 우승, 전형 오픈에서 9번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며 승승장구했죠. 국내 무대에서는 더욱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106연승이라는 믿기 힘든 신화를 쓰며 국내 배드민턴계에서 적수가 없는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로서 명성을 얻으며 이미 신화적인 존재가 된 박주봉이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올림픽이 정식 종목이 아니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박주봉과 정명희의 혼합 복식 조합은 매우 강력했지만 올림픽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 이전이었기에 올림픽 데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배드민턴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자 박주봉은 남자 복식에서 평생의 파트너인 김문수와 함께 대표로 참가했고 손쉽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전 스코어는 15대 11, 15대 7로 큰 위기 없이 여유 있게 승리하며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의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주봉의 뛰어난 공격력과 명석한 판단력은 강한 체력과 서비스를 가진 김문수와 잘 조화를 이루었으며 두 사람 모두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보였지만 박주봉이 좀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93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가던 박주봉은 은퇴 후 학업에 매진했지만 1995년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애틀랜타 올림픽을 앞두고 혼합 복식 출전을 위해 박주봉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와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협회는 심은정을 추천했지만 박주봉은 자신의 제자인 라경민과의 호흡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대회 전적을 보면 라경민의 전적이 더 좋았고 부상의 우려가 적다는 점도 박주봉이 라경민을 지목한 이유였습니다. 초반에는 심은정과 함께 여러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결국 박주봉의 주장대로 라경민이 파트너가 되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한때 출전이 불투명하기도 했습니다.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박주봉 - 라경민 조는 연승을 거듭하며 결승전까지 올라갔지만 결승전에서는 또 다른 대표팀 동료인 김동문 - 기령아 조와 맞붙어 패배하며 은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출전 기회를 놓친 심은정은 조기 은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주봉의 입지는 점점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결국 한국체육대학교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고 이후 순천향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코치로서의 활동도 해외에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배드민턴 업계는 생각보다 더 깊이 썩어 있었는데 마치 유도에서는 용인 대 카르텔이, 축구에서는 고려대 하나회가 떠오르듯이 배드민턴에서는 한국체육대학교가 업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세영이 폭로하자 가장 먼저 그녀를 비난했던 인물이 방수연이었는데 방수연은 이 구조의 핵심에 있었으며 한체대 카르텔의 얼굴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80년대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던 이들이 한체대 교수가 되어 제자들을 양성했고 그 제자들이 90년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며 방수현 시기의 선수들이 된 것입니다. 이 카르텔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안세영의 폭로에 아무도 그녀를 편들어 주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표팀에 발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같이 출전한 선수들은 한체대, 건국대 등 각자의 파벌이 있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도와줄 동료가 있었지만 안세영은 그런 동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같은 고졸 출신 선수들이 있었지만 성적을 잘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배드민턴 한 체대 카르텔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방수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스포츠계 전반에 퍼져 있는 카르텔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배드민턴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